멀지 않은 과거 방배 사익길도 활성화 사업이 활발했던 곳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사익길은 원주민들 다수가 거리를 떠나면서 고유의 매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이름만 남은 방배 사익길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들여다봤습니다. 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0년대 초 방배 사익길에서 갤러리를 운영했던 엄윤선 대표. 당시 갤러리와 공방 등 다양한 매장이 밀집한 방배로 42기를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여러 행사와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인물입니다. 거리에 방배 사익길이란 명칭을 붙였던 주인공이 바로 엄 대표였습니다. 누구보다 방배 사익길에 애착이 컸지만 현실은 그가 거리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차츰 방문객이 늘자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임대료, 그리고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열악한 주차 환경이 이유였습니다. 주차도 안 돼, 동네 자체가 아직 그렇게 엄청나게 상권으로 큰 데가 아닌데 임대료는 다른 서초구 다른 지역처럼 올려버리면 사실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게 됐죠. 이후 서울시 특화상권 활성화지구에 선정되고 서초구의 3개년 경관 개선 사업도 추진되는 등 방배 사익길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활성화 방안을 둘러싸고 민과 관, 그리고 구성원 사이에서도 이견이 커지며 거리를 알렸던 원년 멤버들의 이탈이 이어졌고 결국 방배 사익길 예술거리 조성에도 사실상 해산을 맞았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 방배 사익길 예술거리 조성회 구성원은 사업을 맡았던 구청 담당자들이 계속 바뀐 점도 문제였다고 밝힙니다. 인수인계도 잘 안 돼요. 담당자 바뀌면 그냥 나몰라라고 백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처음부터 다 똑같은 얘기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공무원이면 더 답답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엄윤선 대표가 2019년 사익길에 돌아왔지만 얼마 못 가 또다시 떠나는 선택을 내려야 했습니다. 초기 구성원들이 떠난 자리를 지원금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 기획자들이 메우면서 방배 사익길이 지녔던 고유의 매력을 잃었고 더 이상 자리를 지킬 이유를 찾지 못한 겁니다. 이웃들이 그거를 함께할 이웃들이 손을 다 뗐고 그 사이에 이제 정부의 지원금으로 그런 지역 프로젝트를 하는 기획자들이 나타나면서 그분들은 또 어떤 이웃들과의 같이 협력해서 키운다라는 것보다 그야말로 기획자로서 본인의 기획 포트폴리오를 이제 하는데 더 집중을 하다 보니 이제 괴리감이 생기면서 임대료 상승과 주차 공간 부족 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여전한 가운데 발전 방향을 둘러싼 잡음까지 이어지며 사그라든 사익길의 활성화 시도. 일각에서는 활성화 방해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수요 조사를 통해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거리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 콘텐츠가 무엇인지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수요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관과 거기에 전체 이용자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수요조사도 필요하지만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과 신규 그쪽으로 거주하게 되는 수혜자들 간의 그 이견을 좁히는 수요조사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두 차례나 방배 사익길을 떠난 엄윤선 대표의 사례는 곳곳에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지자체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활성화를 향한 날갯짓 끝에 추락한 사익길의 모습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된 계획과 함께 발전 방향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